32번도 해봅시다. 그리고 31번 둘 다 요 맨 앞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죠. 맨 앞 문장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31번이나 32번 둘 다 맨 앞에 문장에서 이 핵심 단어가 나오고 그 핵심 단어가 빈칸으로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쉬운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 먼저 같이 해봅시다. There's a lot of scientific evidence demonstrating that focused attention leads to something. 이 집중된 관심이 무언가, 어떤 것으로 이끌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과학적인 증거,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끄는 걸까요? 요 집중된 관심이. 밑에서 나와 있겠죠? 계속해 봅시다. In animals rewarded for noticing sounds, we find much larger auditory centers in the brain. 이건 예시니까 생략하고 보면 이 소리를 알아채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동물에게 있어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훨씬 더 큰 청각센터, 청각의 중추를 뇌에서 발견합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쥐한테 고양이 소리를 인지했을 때 밥을 준다. 하지만 다른 경적 소리를 인지했을 때는 밥을 안 준다.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쥐의 무슨 능력이 발전을 했겠어요? 이 청각의 중추, 청각이 발전했겠죠. 요 사운드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고 했으니까. 보상 심리 아시죠? 뭔가를 보상을 하면은 그 일을 더 잘 하게 되고 더 잘 하려고 하는 걸 보상 심리 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냥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혹은 사냥을 하기 위한 요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 청각적인 부분, 이 뇌에서 커졌다. 는 사실을 발견했네요. 이거는 과학적인 실험으로부터 얻은 증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집중된 관심. 어디에 집중을 했었어요, 이 동물들은? 소리에 집중했었죠. 이게 무엇을 이끈다? 이 뇌의 영역의 활성화로 이끈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읽어봅시다. In animals rewarded for sharp eyesight, the visual areas are larger. 다른 예시로서 이 예리한 시각에 대한 보상을 받은 동물에게 있어서 시각적인 부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즉, 청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청각적인 뇌의 중추, 청각 중추가 커졌고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커졌대요. 그러면은 뭔가에 집중된 대상, 내가 청각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혹은 시각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했을 때 집중된 부위가 뇌 한 부위가 발달된다, 확장된다.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Brain scans of violinists provide more evidence. 이게 동물뿐만 아니라요, 사람, 바이올린 치는 사람에 대한 예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Provide more evidence showing dramatic growth and expansion in regions of cortex that represent the left hand, which has to finger the string precisely, often at very high speed. 여기 나와 있죠? cortex는 피지, 이 뇌에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뇌 피부 같은 핑크색 부분을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의 브레인 스캔, 뇌 스캔 사진은 제공을 합니다. 더 많은 증거를 무슨 증거겠어요? 과학적 증거. 이 집중된 관심이 무엇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거겠죠. 무엇 하면서 이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주냐면 극적인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면서 이 증거를 제공했네요. 근데 어디서의 성장과 확장이냐면 종종 매우 빠른 스피드로 줄을 정확하게 짚어야만 하는 요 왼손을 나타내는 피질의 영역에서의 확장과 성장을 보여줬대요. 바이올린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지, 손으로. 바이올린 줄을 손가락으로 굉장히 날렵하게 그리고 빠르게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손으로 짚죠? 왼손으로 짚죠. 즉 왼손을 나타내는 피질의 영역, 즉 왼손을 담당하는 왼손의 행동, 움직임 등등을 담당하는 영역이 growth, 성장하고 expansion,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네요. 즉 여기서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특정 감각에 집중을 했을 때 그 감각과 관련된 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성장하고 확장한다.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계속 읽어봅시다. Other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ippocampus, 해마라고 하네요. which is vital for spatial memory is enlarged in taxi drivers. 또 다른 연구들은 보여줘 왔습니다. 또 공간적인 기억에 중요한 이 해마가 택시 운전사에 있어서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무엇을 잘 알아야 돼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야 되죠. 이 병원 옆에는 어떤 가정집이 있었고 그 가정집 앞에는 편의점이 있었다. 뭐 등등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이 택시 드라이버는 뛰어나야 합니다. 즉, 그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뇌의 한 부분인 여해마가 확대되었다라는 걸 똑같은 맥락에서의 예시를 계속해서 다른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요지가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the point is that the physical architecture of a brain changes according to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and what we practice doing. 이 요점은 이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두는 곳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하려고 연습하는 것에 따라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심을 기울이는 곳, 그다음에 하려고 노력하는 곳에 관련된 요 뇌의 영역이 물리적으로 바뀐다. 즉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라는 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겠죠. 그래서 빈칸을 다시 봐보면 무엇으로 이 집중된 관심이 무엇으로 이끌겠어요? 뇌의 활성화 혹은 뇌 성장 혹은 뇌 팽창 등등 뇌 성장 뭔가 뇌가 발전된다라는 내용이 와야겠죠. 그 집중된 부위에 대한 뇌가.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가봅시다. Improved decision making, 향상된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reshaping of the brain, 뇌를 재구조화하는 것.
여기서 재구조화라고 해가지고 뭔가 뇌가 바뀐다.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재구조화라는 거는 뇌에 이 영역을 많이 썼다면 과거엔 특별히 쓰는 부분이 없었지만 최근에 뇌에 이 부분을 많이 썼다면 이 부분이 reshaping, 재구조화돼서 더 많은 뇌의 기능을 차지한다. 라는 걸 뇌 재구성화라고 한 거지. 뭐 뇌가 뭐 동그라미에서 세모 바뀌었다. 이런 재구조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어느 정도 맞는 문제였겠네요. 또 이 재구조화라고 하니까 뭔가 찝찝한 감이 있어요. 밑에까지 다 읽어봅시다. Long-term mental tiredness, 장기적인 심리적인 피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4번 The development of hand skill, 손재주의 발전. 이 바이올린의 예시를 들면서 바이올린이 이 손을 쓰는 거니까 그 능력이 뭐 발전한다, 그 능력에 관련된 뇌 부분이 커졌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지 전체적인 이 주장에 대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increase level of self-control, 자기 통제에 증가된 수치? 자기 통제를 잘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도 안 나와있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올바른 답이 되겠네요. 디벨롭먼트라고 했으면은 좀 더 쉬웠을 텐데 이거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reshaping 살짝 의미를 꼬아서 낸 것 같네요. 그래도 맞는 다음이니까. 첫 번째 문장 1 핵심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 핵심 단어가 빈칸이 쳐져 있는 문제는 너무 쉽다. 왜냐면 여기 예시만 읽어도 이 뇌 영역이 바뀌는구나 어디에 관점을 두는지에 대해서 뇌의 재구조와 분화를 알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조금 근데 어려웠죠. 한번 봐봅시다. 이 데모하다, 시위한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는 거죠. 윤 땡땡 퇴진하는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demonstrate라는 거는 나타내다, 의견을 표출하다. 그럼 demonstrating은 무엇을 나타내는 이라는 현재 분사겠죠.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무엇을 나타내냐면 focused, 집중이 된, 여긴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집중이 된 수동 형태의 과거 분사네요. 또 분사애들 나올 때마다 해석을 해석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lead to A라는 건 어디로 이끌다, 이어지다, 따라가다 등등 뭔가 이어지는. 이제 여기서의 대은 무슨 대시겠어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이끈다. 어디로? 주어, 동사, 부사가 완벽하네요. 뒤에 문장 관련된 앞에 선행사도 없고 그럼 얘는 그냥 절과 절을 접속시켜주는 접속사 되시겠고 접속사 친구들의 특징 첫 번째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다음 두 번째 명사절로 만든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집중된 관심이 이것으로 이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것을, 즉 이 절을 명사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접속사의 특징이 접속사 절을 명사로 만든다는 특징과
접속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특징 두 가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a lot of는 many, 많은이라는 형용사이겠고요. 넘어가서 reward는 보상이죠. 보상받다. 네, 이 동물들이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상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rewarded가 나오겠죠. 아니 rewarding 하면은 뭔가 보상을 주는 능동적인 의미였겠어요. 그다음 notice 알아채다. 알아채는 것이라는 동명사 나왔죠. 왜냐면 이 전치사 뒤에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요. 무엇하기 위해 알아채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to hunt 사냥을 하거나 두 번째 to avoid being hunted 사냥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한 소리를 알아채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내 영역이 확장됐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avoid ing, start to start ing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한 친구, 동명사와 부정사 둘 다를 목적어로 한 친구 중에 avoid ing, avoid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avoid to being hunted라고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과거 분사에서 알아야 될 게 이 과거 분사 PP 앞에는 이 being이 항상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being은 여기서도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avoid는 ing만을 명사로 목적어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being을 생략을 안 한 것 같네요. avoid ing니까. 여기서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분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 동명사로 사용됐으니까요. 동명사. 사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라는 동명사로 쓰였으니까 분사일 때만 being이 생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사일 때만. 그 다음 much better, very, a lot better, even better 등등 이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 친구들 중 very better는 특별히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예외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큰 청각의 중추를 발견을 했습니다.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오디오 아시나요? 오디오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장치를 오디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uditory, audience 다 청각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auditory는 그중 청각의라는 형용사이겠고요. 그다음 central park 하면 중앙의 혹은 중심의 혹은 중추의 즉 가운데를 뜻해요. 가운데. 센트럴 파크 하면 그래서 도시 한 가운데 있는 파크, 공원을 센트럴 파크라고 하잖아요. 자, centers. 여기서는 청각의 중추, 뇌에 있는 청각의 중추를 의미하겠네요. 뇌에 있는 훨씬 더 큰 청각의 중추를 발견했습니다. 누구한테? 이 소리를 알아채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동물들한테 청각의 중추가 훨씬 더 컸다. 그럼 시각에 대해서 보상받은 아이들의 뇌를 보면은 무엇? 시각의 중추가 더 커져 있겠죠? Visionary Center 뭐 이렇게 되겠네요. Eyesight, Vision 이런 것들 다 시각, 시야에 대한 비주얼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sharp, sharp는 날카로운도 되지만 예리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keen, 날카로운 예리한. 여기서는 예리한 시각, 시야 겠죠. 그다음에 areas는 지역, 구역. 여기서는 어디서의 구역이 있어요? 뇌의 한 영역이라는 거겠죠.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컸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도 또 ing 분사 구문이 나오네요. 브레인 스캔 바이올리니스트의 브레인 스캔 본 뇌 스캔 사진은 보여주는 거죠. 뭔가를 누군가에게 의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현재 분사 showing and showing밖에 없네. showing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다음 드라마는 뭐예요? 극적인 거죠. 되게 오버하는 거. 그래서 dramatic 하면 극적의 극적의 악적인 성장과 팽창. 첫 번째 growth and 두 번째 expansion. 명사들이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극적인 성장과 팽창을 보여준다. 그 영역이 조금 발전된 게 아니라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려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아예 그냥 생활 습관, 이 뇌 구조가 바뀐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습관화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왜냐면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면 공부하는데 머리를 쓰다 보면은 이 뇌가 그냥 공부를 위한 뇌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딴 데로 또 써버렸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곳에 있어서의 성장과 팽창을 보여줬냐면 바이올리니스트는 손가락의 세부적인 연주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매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이 줄을 손가락으로 짚어내야만 하는 왼손에 나타내는 피질의 영역에서의 확장과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대절은 무슨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냐면 regions of cortex, 피질 영역에 대한 거예요. 이 피질 영역이 어떠한 감각 혹은 부위를 나타내냐면 이 왼손을 나타낸다는 거죠. 즉 왼손의 행동을 되는 피질의 한 부분 지역이 나타낸다는 거겠고, 그리고 이 왼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줄을 확실하게 짚어내야만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에 대해와 여기서에 대해 둘 다 present 나타내다 누가 나타내는지 has to finger 손가락을 짚어내야만 합니다. 누가 짚어내야 하는지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선행사의 자리인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의 스위치는 진짜 주어인 선행사에 맞춰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행사에 맞춰서 present, has 아니면 the left hand 한 손이니까 손 하나니까 have가 아니라 has가 온 것이겠고 그 다음에 has to, have to, need to 라는 거는 뭐뭐 해야 한다. 이 should의 의미를 가진 어떻게 보면 뭐 조동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였습니다. 다음 finger 이 손가락의 의미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줄을 짚는 걸 의미하겠죠.
확실히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야만 하는 요 왼손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high. high는 높은 곳, 요 높은의 의미도 있겠지만 스피드, 속도에 있어서는 빠른 의미 또 가집니다. 혹은 뭐 고귀한, high class, 귀한 의미도 가지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울 때 어떤 이미지, 느낌으로 외우고 그 다음 그 세부적인 뜻들을 같이 외워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왜냐면 그 뜻들이 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 중심적인 뜻이 있고 그 중심적인 뜻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된 뜻이기 때문에 왜냐면 영어보다 한국어 뜻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이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것이겠죠. 한 단어에 많은 뜻으로. 그 다음 스터디가 공부 또 있지만 연구의 의미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적인 요 뇌에 대한 연구겠죠. 다른 연구는 그래서 보여줘 왔습니다. 이것도 have PP 나왔네요. 현재 완료. 그래서 여기서는 해마가 커져왔다라는 거를 보여준 적이 있다. 혹은 보여줘 왔다. 이 둘 중 하나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완료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논란이 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명백한 것만 내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둘 다 되잖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중의적인 표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시험에 안 나오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 접속사 대시죠. 뒤에 문장이 완벽하고 뒤에 문장과 관련된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접속사랑 관계사 의미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의 의미가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구별을 해주세요. 네, 바이탈 사인 하면은 요 이제 심장 사인. 이 심장이란 건 뭐예요? 생사와 관련된 즉 치명적인 필수적인 의미죠. 생사와 관련된 치명적인 필수적인 다 무슨 의미예요? 생명의 중요한 의미죠. 거기서 다 이렇게 파생이 된 의미예요. 여기서는 필수적인 이라는 뜻으로 혹은 중요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요 공간 기억에 중요한 요 해마 공간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요 해마가 택시 운전사에게 있어서 enlarged 커졌습니다. 확대됐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 왔습니다. 여기서도 접속사가 명사절로 만드네요. 그럼 이 해마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해마는 필수적이에요. 무엇이 필수적인지 해마가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 관련된 선행사인 히포캠퍼스가 있고 그 자리인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여기도 주격관계 대명사이겠고 선행사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나 대시 와야겠죠. 그다음에 그 해마 한 부위라는 거니까 is로 이 선행사에 스위치한 거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는 공간이죠. 공간 혹은 뭐 우주 그래서 스페이스는 공간 스페셜은 공간의 라는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메모리하면 공간 기억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그 기억력을 의미하겠네요. 여기서도 이 해마라는 하나의 뇌 부분이 확대를 한 게 아니라 확대된 거니까 얘가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뇌 부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확대가 된 거죠. 여기 PP 수동태로 또 나와 있네요.
접속사 중에서도 동격 접속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격 접속사는 동등한 의미에 가지는 아이들을 접속시켜주는 게 동격 접속사의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뒤에 문장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선행사가 있고 그 뒤에 문장이 완벽할 때 그 둘을 이어주는 접속사를 동격 접속사 대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도 어떻게 보면 동격 접속사겠죠. 이 중요한 점, 요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요점이고 이 요점이 이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지가 무엇이냐면 The physical architecture of brain,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따라? According to A는 뭐뭐에 따라라고 했었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내가 시각 관련된 부분을 많이 썼고, 거기에 집중을 했다면, 시각 관련된 중추 부분이 확장이 될 것이에요. 다른 부분에, 청각적인 부분에 중심을 넣었다면 그 부분이 활성될 것이겠고요. 그래서 어디에 활성했는지 장소, 그리고 그 행동,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여기 부분이 요지 중심적인 내용을 가진 핵심 문장이겠네요. 핵심 문장들은 왜 이 별표 혹은 행방펜을 칠하고 말하는 거냐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서술형에 나와요. 서술형에 나오기 때문에 혹은 이 내용 일치에서 이 핵심 부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에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예시 같은 거 보여주는 데서는 거의 안 내겠죠. 중요한 문장에서 그리고 너무 쉬운 문장도 아니고 조금 이러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조금 어려운 문법들이 쓰인 문장을 특히 이 서술형이나 혹은 주관식 단어들 이렇게 줘놓고 한국어 해석 놓은 다음에 이거 영작하세요.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정도는 외워둘 수 있겠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다 외우는 거는 솔직히 조금 힘드니까. 다 외우려면 진짜 1시간에 얼마나가 걸리는지. 근데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 또 그게 나오긴 해요, 결과가. 100점이든 1등급이든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등등등등 너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실지, 이 지문에서 중심적인 건 뭔지, 어려운 문법이 사용됐으면은 이게 문법 문제가 아닌데 문법이 어려운 게 사용됐다 하면은 이제 시험에서 이게 문법 문제로 다시 유형을 바꿔서 나올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면 이게 내용일치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단어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문제로 나오거나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지문을 가지고 원래 알려준 지문을 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문제로 나올 것인지 내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추론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쓰인 단어도 좀 보고 갑시다. 피지컬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그래서 물리적인 뇌의 구조겠죠, 구조. architecture는 건축,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according to A는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었고요. 여기서의 where, 여기서의 what 뭘까요? according to the place or the space 이 선행사가 생략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관계부사는 선행사 혹은 관계부사 둘 중 하나만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선행사에서 생략을 해버린 거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해주는 이 관계부사였습니다. 그 다음 요 what은 뭐예요? 이 선행사를 대신한 관계 대명사, 이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를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행사, 명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what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what의 특징은 선행사를 이미 자기가 포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지 않다. 얘도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무엇을 대신해서 그 대신한 대상이 없는 거니까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인지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우리는 연습을 합니다.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지를 목적어가 안 나와 있네. 이 동명사의 목적어가. 그래서 이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이었겠고 nothing which 관계대명사 와 선행사 바꿀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들도 한번 바꾸고 갑시다. improve, develop 다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 더 좋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다음 decision making은 직역하자면 결정 만들기예요. 결정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 한다라는 거니까 결정 만들기 아니라 의사결정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다음에 shape는 모양이죠. 네, 다시 의미를 더하는 re가 나왔으니까 reshaping은 다시 구성하는 것, 재구성 혹은 재구조화 라는 명사이겠습니다. ing가 붙었으니까 동명사겠죠, 얘도. term은 기간 혹은 용어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의 long term은 긴 기간, 즉 장기적인이라는 의미겠네요. 그래서 장기적인 정신적인 피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development, improvement 둘 다 향상, 개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고 hand skill은 손재주. 그다음에 self는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self control하면 자기 통제. 자기 통제력의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증가된 수치. 자기 통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레벨은 뭐 수치, 단계, 레벨, 지위 등등. 뭔가 이렇게 계단이 있을 때 낮은 수치냐, 높은 수치냐, 낮은 단계냐, 높은 단계냐, 낮은 지위냐, 높은 지위냐 그런 단계적인 거를 나타내는 걸 다 레벨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increased 이 수치들이 증가된 거니까 그럼 decrease는 뭐라 그랬죠? 감소된. 그래서 단어들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복습하면서 꼭 모르는 단어들 검색해 오세요.